중복조합의 활용이야. 자연수들에 대해서 몇 개 항들이 나오고 x에 대한 항들이 나오고 어떤 상수를 만족시키는 음이 아닌 정수를 의 순서상의 개수를 찾을 때 우리가 중복조합을 쓴다는 건데, 독특한 발상이 들어가 있고, 또 전개식에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찾을 때도 중복조합을 이용을 하는데, 자, 요 봐. 자, 이제 중복조합을 이용하려면 음이 아닌 정수라는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거든. 왜냐하면 이 문제는 앞에서 풀었던 4개의 서로 다른 그 박스에 공을 9개를 던져놓는 문제와 같다라고 발상을 전환해버리면 돼. 상황은 다르지만 개수는 같기 때문에 푸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A, B, C, D라는 버튼이 있고 이것을 중복을 허용해서 9번을 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이 아닌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0을 포함해서 자연수 모두가 다 되겠고, 그지? 자, 이것을 9번 친다라고 했어. 예를 들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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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C, D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중복을 허용해서, 그리고 이제 순서 생각 안 하겠지, 그지? 예를 들어 이제 A, B, A, B, A, B. 자, 여기 나온 거. 자, 여 위에 있는 경우나 A, A, C, D나 요 경우가 같은 경우지, 그제? 그래서 순서 생각 안 하고 중복을 허용하네 라고 생각하면 음이 아닌 정수입니다. 음이 아닌 정수를 맞추기 위해서 치환이라는 것도 나중에 이제 필요한데, 이 문제는 쉽게 바로 4H9라고 이제 해서 풀 수 있겠지, 그지? 2개 더해서 1 빼면 12, C3. 그래서 12, 11, 10, 6, 2, 답이 220이겠지? 자, 이제 요 문제가 이제 자연수를 만족하는 거야, 그지?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이제 10을 만족하는데 자연수를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음이 아닌 정수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여기 x, y, z라는 버튼이 있는데 한 번씩 눌러 놓고 시작한다라고 생각하면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7을 만족하는 것을 찾으면 되겠지. 그래서 7h, 다시 3h7이라고 해서 풀면 서로 다른 3개의 버튼 중에서 7번을 중복하여 순서 생각 안 하고 이제 누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자, 그리고 뭐 치환을 쓸 수도 있지만 이 문제는 치환 없이 가겠습니다. 9시 2와 같고 36가지 자연수들 중 중복을 허용하여 3개를 뽑아 A, B, C라고 한다. 자, A, B, C의 곱이 30인 순서상의 개수는 무엇인가? 자, 32가 돼야 되는데, 자, 32라는 수는 2의 거듭 제곱꼴로 표현이 되는 수다, 그지? 그러니까 2의 5제곱이란 소리야. 그러니까 자연수 ABC를 뽑아서 2의 5제곱을 만들려면 일단 ABC가 2의 거듭 제곱꼴로 나타내지는 이런 A가 2의 X제곱, 그리고 B가 2의 Y제곱, C가 2의 Z제곱으로 표현이 되어서 이 세 개를 곱한 것이 2의 미치 같은 거듭 제곱들의 곱은 지수끼리 더한 거니까 이것이 바로 32, 즉 2의 5제곱이 되도록 만들면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 2의 x 플러스 y 플러스 z제곱이 2의 5제곱이 돼야 되니까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5를 만족하는 음이 아닌 정수 x, y, z지,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x, y, z가 이제 0이 어느 하나가 0이 되어도 상관이 없지. 왜냐면 얘가 0이 돼도 여기 a, b, c는 자연수라는 이게 0제곱도 1이니까 자연수라는 조건 만족하기 때문에 밑과 지수를 통틀어서 거듭 제곱이 자연수가 되는데 x, y, z가 음이 아닌 정수가 되어도 지장이 없으므로 바로 그냥 중복순열로 중복조합으로 풀면 됩니다. 3개의 버튼 x, y, z 중에서 5개를 중복조합으로 72니까 답이 21이 되겠지. 양의 정수인 해의 개수. 이렇게 저렇게 바꿔보는데 양의 정수 자연수하고 같은 수다, 그지? 자연수하고 같은 수기 때문에 x, y, z를 한 번씩 눌러놓고 이거 짝을 하면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5를 만족하는 중복조합이라고 생각하면 3hc, 7c, h, 3h5라고 해야 되겠지? 7c2와 같고, 자, 이게 또 21이 되겠지, 그지? 서로 다른 항의 개수야.
자, x 플러스 y 세제곱,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5제곱 전개식. 자, 이거 경우의 수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서로 다른 항을 전개해 나간다는 상황이 첫 번째 x 플러스 y의 세제곱에서 서로 다른 항인 x 플러스 y에서 요게 세 개를 뽑아서 곱해 나가는 게 바로 전개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자, 요렇게 시행을 3번을 하고 각각 매번마다 x와 y라는 선택권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면 하물며 그렇게 x와 y가 이렇게 뽑혔다 하더라도 y, x, y 이런 식으로 이 세 가지 경우를 모두 순서를 생각하지 또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x, y 제곱으로 모두가 다 똑같이 취급이 되기 때문에 중복, x, y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뽑는데 뽑기만 하고 순서는 또 생각을 하지 않는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단 말이지. 이게 바로 중복 조합이지, 그제? 자, 이거를 이제 두 가지 항에서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그러면 x, y 중에 서로 다른 세 개를 선택하기 때문에 2h 3이 되겠지. 그래서 4c 3이 돼서 4. 자, 두 번째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5제곱에서 역시나 a 플러스 b 플러스 c 선택권이 3개씩 생기는 시행을 5번 하는데 중복조합으로 3h5다. 7c2가 되겠지. 21 요거 두 개를 곱합니다. 84.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세 자연수 ABC의 모든 순서상 A, B, C의 개수를 구하라. 순서상의 개수. 자, 이제 케이스, 특이한 케이스 안에서 일일이 찾아야 되는 문제인데 첫 번째 이제 가하 조건부터 일단 볼게. 홀수다. 세 개를 곱해서 홀수가 되려면 자, 모두 홀수가 돼야 되지. A, B, C가 홀수야. A, B, C가 12보다 작아야 된대. 가만아 아주 단촐하네. A, B, C는 12 이하의 홀수인 거야. 12 이하의 홀수는 6개가 있지. 1, 3, 5, 7, 9, 11. 1, 3, 5, 7, 9, 11. 6개가 있네. 그래서 6개. 6개의 홀수 중에서 A, B, C. 홀수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3개를 택하는 중복조합의 수와 같지, 그지? 그러니까 6개의 홀수 1, 2, 3, 4, 1, 3, 5, 7, 9, 11 중에서 A, B, C가 될 3개를 뽑는 거와 같다 이 말이야. 3H6이 아니고 6H3입니다. 홀수 6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왜 또 순열이 아니냐. A, B, C가 순서가 있는데 왜 순열이 아닌가요? 라고 물을 수 있는데 자, A, B, C를 뽑는 순간 A, B, C의 수기 때문에 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 3, 5, 7을 뽑았어. 얘들이 3이 A가 되는 경우 이게 B가 C, A, C, A, A, C, B 또 뭐 B, C, A 뭐 이런 등등등등의 순서가 생기는 경우가 나타나지 않지. 왜냐면 이제 지금 대소관계를 문제에서 정해놨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이렇게 뽑히면 A는 3이 돼야 되고 B는 5가 돼야 되고 C는 7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순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문제에서 순서를 정해놨다. 순열이 아닌 이유는 순서를 생각 안 해도 된다는 게 누군가 정해놔서 이 문제는 출제자가 정해놨지, 그치? 그래서 6C3인 겁니다. 조합인 겁니다. 그래서 두 개 더해서 1 빼고 8C3이니까 8, 7, 6 56이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 문제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홀수의 모든 순서상의 개수는 무엇인가요? 자, 이 문제가 바로 치환을 거치지 않을 수 없는 치환도 할 수 있고 일일이 세는 것도 된다면 일일이 한번 세볼 만도 한데 이 문제는 치환이 압도적으로 효율적인 문제입니다. 홀수 ABC의 순서상 우리가 옛날에 이제 수1을 공부를 할 때 꼴접근이라는 걸 해본 적이 있는데 4의 배수는 예를 들면 4K 홀수는 2K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 짝수 홀수도 사실은 2의 배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나누는 거니까 또 뭐 유리수라고 하면 n분의 n이라거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었지, 그치? 이게 이제 우리가 수없이 많이 잡을 수 있는 꼴접근이었어. 이제 홀수라고 하니까 2k 플러스 1이라고 잡으면 홀수 ABC, A, B, C가 양수이기 때문에 A를 B 프라임 플러스 1이라고 잡아보자. A를 A 프라임, B를 B 프라임 플러스 1로 잡고
C를 2C 프라임 플러스 1로 잡으면 자, 우리는 여기에서 A, B, C가 우선 첫째 홀수라는 수의 특성을 반영하는 문자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 A, B, C는.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놓게 되면 어떻게 되노? 여기 A 프라임에 무엇을 넣든지 간에 두 배를 해서 1을 더하면 무조건 홀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장치가 마련이 돼버리지. 이렇게 치환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지? 그래서 하물며 A가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이 A 프라임은 음이 아닌 정수가 돼도 된다. 이런 이제 조건을 만족을 하는 거지. 자, A가 0부터 시작해서 들어가더라도 먼저 1보다 커지기 때문에 A가 홀수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만족을 합니다. A 대신 A, 2A 프라임 플러스 1, B 대신 B, 2B 프라임 플러스 1, C 대신 C, 2C 프라임 플러스 1을 사용하게 되면 이 문자들이 새로 대체된 문자들이 음이 아닌 정수라는 조건도 만족을 하면서 홀수라는 것도 만족을 하게 되는 그렇게 되지, 그지? 그래서 해당하는 식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자. 2 C 프라임 플러스 1은 11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 상수항 3이 이제 뭉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8이 되고 그것을 2로 나누면 이렇게 되지. 자, 그래서 알고 있던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은 음이 아닌 정수이기 때문에 익숙한 방식으로 중복조합으로 풀 수 있다. 3H4가 되겠지. 6C 2가 돼서 답이 15입니다.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는 무엇인가요? 음이 아닌 정수라서 중복조합을 쓸 수는 있는데 부등식이라고 하면 경우의 수가 엄청 많겠지, 그지? 여기 오른쪽이 10뿐만 아니고 0부터 시작해서 다 되잖아. 0일 때부터 시작해서 10까지 다 된단 말이지. 그래서 그 각각의 경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얘가 이제 첫 번째 0일 때 요것이 0일 때 0일 때 이제 생각해보면 매번 이제 선택권은 4개인 거야. 4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0개를 뽑기만 하면 되지. 두 번째, 이 다 해볼 생각 없습니다. 규칙성이 있다면 파악을 해보려고 처음에 귀납적으로 접근을 해보는 겁니다. 1이라면 4개 중에서 0개, 1개를 선택하는 거네. 얘는 2개 더해서 1 빼면 3C 0과 같네. 얘는 2개 더해서 1 빼면 4C 1과 같네. 그지? 자, 이번에는 2가 된다면 어느 정도 규칙성이 지금 파악이 되려고 하거든. 4H2니까 이게 5C2와 같지. 이제 여기.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제 이 수들을 보면 여기에 3C형은 우리 이항정리로 넘어가 봅시다. 이항정리. 익숙하게 알고 있던 이항정리. 1 플러스 x의 n제곱으로부터 파생된 그 많은 공식들이지. 여기 기억이 안 나면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고 옵니다. 4C0이라고 하면 연쇄적으로 너와 너가 만나서 그러니까 n-1C r-1과 n-1C r이 만나면 그 다음 행인 nC r이 된다. 요게 바로 이제 파스칼 삼각형에서 파생된 이항정리 계수의 특징이지, 그지? 그래서 이제 3C0을 4C0이라고 만들면 앞에 n이 통일이 되면서 두 개 중에 5, C, 1이다. 그 다음 행에 그 다음 행에 오른쪽에 있는 수와 같다. 그럼 이제 연쇄적으로 너와 너가 또 만나서 6C, 2가 된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야. 자, 요런 게 이제 저기 쭉 뒤에 가면 X 플러스 Y 플러스 Z 플러스 U가 이제 10까지 나와야 되니까 얘는 4H 10이었겠지? 그래서 13C 3이었을 거란 말이지. 13C 3 또는 13C 10이었겠지? 그래서 이렇게 오다 보면 얘 바로 직전에 12, 13. 자, 얘들의 관계를 한번 봐. 이것과 4와 0이 4 차이 나고 5와 1이 4 차이가 나지. 3과 2가 4 차이가 나지. 그럼 여기에 왔을 때 13, C, 9가 있었겠지, 그지? 얘하고 얘 둘이 만나면 14, C, 10이 됐겠지. 그래서 자, 답이 이것들을 다 더해서 연쇄적으로 더해서 최종적으로 14C 9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만 계산을 14C 10이 되겠네. 10. 그래서 얘들을 계산을 해주면 14, 13, 12, 11, 4, 3, 2 약분하고
이렇게 약분하고 이렇게 약분해서 곱해주면 1001이 되겠네, 그지? 자, 그 다음 문제 개념 익히기 3번. 세 개의 숫자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5개를 뽑아 그 수를 모두 곱한 값을 원소로 하는 집합을 라지 A라 하자. 이때 집합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무엇인가? 자, 2와 3과 5가 소수입니다. 소수. 그러니까 여기서 중복을 허락하여 5개를 뽑다 보면 예를 들면 2, 2, 3, 3, 5가 뽑혔다라고 치자. 여기 요런 데서 이제 중복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2, 4, 5 이런 게 있을 때하고는 다르다는 거지, 그지? 예를 들어 2가 2개 뽑히고 5 3개가 뽑히거나 2가 안 뽑히고 4 하나 뽑히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경우 4가 또 만들어질 수 있지, 그지? 그래서 얘들을 곱했을 때 이것도 2의 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이고 얘도 이제 마찬가지다 보니까 얘들을 원소로 가지는 곱한 값을 원소로 가지는 어떤 집합이라고 하면 자, 그 원소들을 스몰 a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뽑은 수들을 xyz라고 해보자. 뽑은 수들을 xyz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단 말이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 a가 이제 우리 원소 나열법은 중복을 허용을 안 하잖아. 자, 이런 경우가 중복을 허용을 안 하기 때문에 자 2의 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으로 한 번으로 표현을 될 거라는 거지. 이제 뽑을 때는 두 가지가 뽑혔는데 원소로 들어가게 되면 한 가지로 표현이 될 거기 때문에 개수가 맞지 않지. 1대1 대응이 안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2, 3, 5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는구나라는 것도 한번 살펴볼 수 있고 자, 어쨌건 그러면 2와 3과 5에서 XYZ개를 뽑는다라고 하면 자, 음이 아닌 정수를 만족하지, 그지? 자, 아까 여기 살펴본 것처럼 1을 안 뽑을 수도 있잖아, 그지? 뽑는다라고 했지. 어떻게 뽑는다. 적어도 하나는 뽑는다. 뭐 이렇게 음이 아닌 정수가 아니고 뭐 자연수로 뽑는다 이런 말이 없으니까 음이 아닌 정수를 허용한다. 그래서 3H5가 바로 7C2가 즉 21이 바로 얘들의 순서쌍의 개수이고 XYZ의 순서쌍의 개수이고 그것이 2와 3과 5가 같은 거듭 제곱 밑으로 통일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아예 없는 소수들이기 때문에 바로 그 순서쌍들의 개수가 그것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원소들에서 종복되는 경우가 안 생기기 때문에 바로 이제 1대1 대응으로 써먹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렇지 않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XYZ의 값은 원소의 개수가 21개지, 그제? NA가 21개라는 소리야. 없는데요? 자, 잊어먹었니? 부분집합의 개수는 원소의 개수를 2의 지수에다 넣어야 되는 거지, 그제? 2의 21제곱. 자, 원소의 개수가 n개면 2의 n제곱을 우리가 부분집합의 개수라고 얘기를 하고는 했단 말이지, 그지? 4번 XYZW의 8제곱 W가 포함되지 않은 서로 다른 항의 개수 포함되지 않아야 되네. 그럼 선택권이 4개가 아니고 8번 시행을 하는데 3개씩 새로이 세팅이 되는 중복조합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3H8이라고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다, 그지? 10C2와 같고 45가 답입니다. 5번 다음 조건 만족시키는 음이 아닌 4개의 정수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라. A, B, C, D 중에서 0은 2개이고 나를 보면 A, B, C, D 더해서 이제 10이 돼야 되네. 자, 이제 판을 한번 깔아봅시다. A, B, C, D 중에서 0이 2개라고 했기 때문에 0이 될 것을 2개를 정한다라고 생각이죠. 이제 첫 번째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 A, B, C, D 중에서 0이 되는 2개를 뽑는다. 우선 순서 생각 안 해도 된다는 거는 이제 바로 알 수 있지. 4C2고 자, 이게 이제 6개입니다. 우선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A가 0이고 이제 B가 0이었다고 치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만족하면 되는 게 아니고 C하고 D는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다라는 조건도 우리가 장치를 해놔야 된단 말이지. CD는 0이 되면 안 돼. AB가 0이면 나식은 어떻게 바뀌냐면 C 플러스 D가 10이 돼야 되는데 C와 D는 0이 아닌 정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 이제 자연수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눌러놓고 시작하면 C 플러스 D가 8이다 라고 해도 되고 치환을 해서 C를 C 프라임 플러스 1이라고 하고 얘는 자연수라는 조건을 만족을 하면서 얘는 음이 아닌 정수 조건을 만족할 수 있으니 자 여기 이거 C 대신에 C 프라임 넣고 D 대신에 똑같이 D 프라임을 넣으면 D를 D 프라임 플러스 1이라고 두고 얘는 자연수를 만족하고 얘는 음이 아닌 정수를 만족하면서 C와 D가 이제 자연수니까 중복조합 쓰기가 무리니까 이렇게 음화정을 만족하는 C 프라임과 D 프라임이라는 새로운 문자를 놓아서 하겠다라고 해도 C 프라임 D 프라임이 8이다를 만족하지. 이렇게 하든 편하게. 그래서 2H8이 돼서 9C1이니까 9. 자, 요거하고 이제 곱해야 되겠지? 6, 9, 54가 답이 되겠네. 자, 6번 문제. ABC의 대소관계가 이러한 O 이하의 세 자연수 ABC를 나열하여 세 자리의 정수 ABC를 만든다. 세수 ABC의 곱을 M을 A 곱하기 B 곱하기 C라 하자. 이렇게 만들어진 모든 M의 값의 곱을 소인수분해에서 이제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면 2의 X제곱, 3의 Y제곱, 5의 Z제곱이 된다. 이때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값은 무엇인가? X, Y, Z는 자연수. 자, 이제 문제를 보면 지금 이 문제는 2등급 이상의 학생들, 2등급 이상을 좀 받아 노려보려고 하는 학생들은 좀 들어보기 바랍니다. 확률통계에서 내신에서 고급의 문제들, 킬러 문제들에서 꼭 쓰이는 관점이 대칭성을 이용한 이 전체 조합이 공평하게 조합이 분포될 때 대칭성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문제가 있거든. 바로 이 문제가 이제 그 문제를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천천히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 우선 크기가 이러한 서로 다른 세 자리의 정수의 개수를 생각을 하면 1, 2, 세 자리의 정수니까 5이야 라고 했으니 이제 0은 안 되겠지. 이 5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세수를 선택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세수를 선택을 하는데 선택만 하면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열까지 하지는 않아도 되는 경우인 거야. 그러니까 선택만 하면 되는 거지. 선택만 하면 되고 지금 등호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선택만 하면 된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5H3 7C3 그러니까 35가지의 세 자릿수를 만들 수 있는 거지. 그걸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될 수 있어. 자,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자,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자, 5, 자, 5, 5, 4, 뭐 요런 등등등등이 있겠지. 5, 5, 3부터 시작해서 5가 3개인 경우, 2개인 경우 쫙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할 수 있다는 말이야. 이런 식으로. 자, 무모하게 이걸 다 적으려고 하진 않는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35가지가 나온다는 거지. 자, 근데 얘들의 곱을 이제 m이라고 하면 세 자리, 사실은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는 잘못됐는데, 이제 100a 플러스 10b 플러스 c라고 나타내긴 했어야 돼. 자, 그때 이제 a, b, c라고 하면 이제 이때 각 자리수의 곱을 말하는 거지. 자리수 상관없이. 각 자리수의 곱을 a, b, c라 하자. 이렇게 만들어진 모든 m의 값의 곱. 자, 곱해서 그들 중에서 순서 생각 없이 다 섞었을 때 2가 몇 번 나오니 3과 5는 또 각각 몇 번 나오니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거든. 자, 우선 이 35개의 경우의 수 마다 사용된 정수에 사용된 자, 이제 수는 이 5가 선택되었을 때 만들어지는 세 자리 자연수는 555였을 거야, 그지?
자, 그리고 이제 얘를 좀 잘 들여다봐봐. 554를 뽑았겠지, 그지? 그런데 우리가 455 그리고 545 이렇게 뽑는 경우는 여기에서 챙기지 않는 이유가 중복 조합이었기 때문에 뽑는 경우로 치면 4가 하나 뽑혔다라고 한 가지 경우인 거지, 그지? 중복 조합으로 처리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가지고 센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5, 4 이렇게 뽑혔을 때 그때 나열할 수 있는 세 자리 이제 A, B, C 크기가 저렇게 만족하면서 나열할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세 자릿수는 554 하나하나 이렇게 대응이 되겠지, 그지? 이렇게 수는 한 개인 거지. 이렇게 숫자 3개로 만든 수는 한 개인 거지. 이거는 숫자. 거기에 사용된 숫자는 3개잖아, 그지? 555 3개 같아서 그렇지. 어쨌건 서로 다른 개체인 거지. 자, 얘도 수는 여기까지 2개지, 그지? 이제 세어나간다고 생각하면 2개인데 여기까지 숫자는 이렇게 됐지. 자, 이런 식으로 수가 모두 몇 개가 있냐면 저기 밑에 내려가면 35개의 숫자가 있는데 거기마다 수마다 사용된 숫자의 총합은 바로 15개가 되겠다라는 거는 생각할 수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 사실은 묶어져 있는데 555, 554, 553 뭐 이런 식으로 다 묶어져 있는데 걔들의 관계를 풀어가지고 5, 5, 5, 뭐 5, 5, 4 뭐 이런 식으로 다 따로따로 다 적어보면 그게 105개다 이 말이지. 여기까지 되지? 그러면 이제 여기에 들어간 숫자가 105개다라는 건 알 수 있는데 여기까지는 일단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조금 집중을 해봅시다. 자, 방금도 얘기한 것처럼 자, 맨 처음에 555를 뽑는 상황에 대해서 또 554를 뽑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뽑을 때는 555 순서 생각 안 하고 뽑았을 거야, 그지? 뽑을 때는. 그리고 여기도 뽑을 때는 554 순서 생각 안 하고 뽑았겠지. 이 사람 손이 3개였다라고 생각해보자. 자, 이렇게 뽑았어. 그러니까 여기는 4, 5, 5나 5, 4, 5나 그냥 한 가지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굳이 지금 이 상황에서 5 2개를 왼쪽에 놓을 거라고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뽑은 건 아니라는 거야. 다시 5 2개 나머지 4 하나 이 4의 자리는 고려하지 않고 그냥 뽑았어. 뽑았는데 뭐 그 중에서 이렇게 뽑았다라고 치자. 자, 다시 요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세 자리 자연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겠다라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뽑아놓고 그것을 이렇게 나열을 한다라고 처음부터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애초에 중복조합으로 셌다라는 것 자체가 이것들을 뽑을 때 따로따로 다루지 않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 하나로 처리가 돼 있는 거야. 한 가지로. 그런데 여기에서 뽑는 이 경우가 중복을 생각해서 조합을 했다는 이 경우가 바로 나열하는 경우와 1대1로 대응이 되는 거야. 나열하는 경우와.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이 전체에서 만들 수 있는 여기에 나오는 1과 2와 3과 4와 5의 이 각각의 숫자의 개수, 이 105개 중에 나오는 숫자의 개수를 잘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이 15개 숫자 중에서 어떤 특정한 숫자가 뭐 지나치게 많이 포함되거나 한 게 아니고 매번 뽑을 때마다 순서를 생각 안 하고 그냥 뽑았기 때문에 매번 뽑을 때마다 1, 2, 3, 4, 5 중에서 3개를 뽑는 경우라고 생각해서 그냥 뽑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뒤에 나열하는 것도 한 가지로 대응되기 때문에 따로 굳이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자리 자연수라고 해서 순서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순서를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게 여기에서 순서를 정해줬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과 같은 말인 거지. 그냥 뽑는 경우가 저 세 자리 자연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5개 중에서 3개를 중복을 허용해서 뽑는다라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그냥 뽑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디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조건상
5든 여기 나오는 숫자들이 균형 있게 사용되도록 조합이 분포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지. 이 105개가 여기 안에서 5도, 4도, 3도, 2도, 1도 균형 있게 나올 거다. 공평하게 나올 거다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선생님이 봤을 때 5가 3개짜리인 거 한 번 나오고 여기 아무리 봐도 5가 여기 2개가 되면 이렇게 4는 좀 다르잖아요. 4는 이렇게 요거는 알겠는데 4가 여기 2개가 되면 잘 봐. 4, 4, 3 4, 4, 2 4, 4, 1 선생님 보세요. 5가 앞에 2개가 있는 경우 이렇게 554, 553, 552, 521 이렇게는 4개가 되는데 얘는 3개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게 공평하게 나온다고 할 수 있나요? 얘는 지금 우리가 내림차순으로 본다는 관점이 들어가 있게끔 정리가 된 거야. 얘들은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서 그런 거거든. 이게 지금 35개인데 다 적어볼 수 없어서 그래. 다 섞어가지고 적어보면 다 섞어가지고 다 적어보면 결국에는 지금 얘가 내림차순 중심으로 적어서 그런 거야. 여기도 1, 2, 3, 4, 5 여기도 1, 2, 3, 4, 5 여기도 1, 2, 3, 4, 5가 균형 있게 나올 거라는 거지. 전부 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3개를 5개 중에서 서로 다른 3개 5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3개를 뽑기만 해도 거기서 뭐 5, 5, 5, 뭐 5, 5, 4 뭐 이런 식으로 뽑기만 해도 그냥 얘들은 바로 나열은 우리가 생각을 안 해도 되잖아. 554밖에 안 되니까. 뽑는 경우 자체가 얘 정수의 개수와 일치한단 말이야. 뽑는 경우 자체가. 그러면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3개를 뽑기만 하면 되지.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3개를 중복을 해서 뽑는다라는 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뽑는 거잖아. 조건상 숫자들이 균형 있게 사용되도록 조합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거 적어보면 저기 자 4가 여기에 있지만 여기 우리가 지금 여기 생략했는데 실제로 이제 믿기 어려워서 일일이 이제 세는 걸 한번 해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서 지금 내가 시간이 걸리는 거야. 근데 요거는 조금 보여줄 필요가 있어. 시간을 걸리더라도 쌤이 지금 한번 적어볼게. 5, 4 이 밑에 안 적어서 그렇지. 5, 4 1도 있을 거고 그지? 여기에는 5가 앞에밖에 못 쓰이잖아. 그런데 4는 여기에 3개밖에 안 되지만 4는 반면 앞에 5가 있을 때 중간에도 쓰일 수 있는 수거든. 뭐 이런 식으로 3 뭐 이런 식으로도 쓰여졌을 거란 말이지.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러면 4가 5는 분포적으로 보면 앞쪽에 분포가 많이 되어 있고 앞쪽에 4는 앞쪽도 있고 중간에도 좀 골고루 있고 저 뒤에도 있고 3은 또 중간 뒤쪽에 좀 있을 3은 분포로 보면 이런 종 모양으로 보면 요쪽쯤에 분포가 되어 있겠지. 4는 여기쯤에 5는 여기쯤에 2는 여기쯤에 D는 여기쯤에 분포의 그 양상이 달라서 그래. 분포되어 있는 위치가 달라서 그렇지. 그 개수는 여기에 개수는 전부 다 고르게 공정하게 대칭성과 균형성을 가지고 분포가 되어 있을 거다. 자 여기서 갑니다. 그러면 105개 중에서 이 105개의 철자들이 이 숫자들이 전부 다 풀어보면 전부 다 105개가 나오는데 1, 3, 4, 5가 전부 다 공평하게 들어가 있겠네. 105개 나누기 5의 개수만큼 즉 21번씩 나오겠네 라는 걸 생각할 수 있다. 확통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관점 중에 자 1등급 치고 나가려면 이거 좀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답답하면 한번 눈으로 35개 한번 적어봅니다. 실제로 확인을 해보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내가 시간 관계상 못하는 거다. 자 색깔이 균등하게 여기 자, 숫자들이 균등하게 사용됐기 때문에 자 그럼 보자. 1이 21번 거지. 2도 21번 사용했겠지. 걔들 다 곱한다며. 얘들 있는 거 다 곱한다는 거거든. 21번씩 나왔겠네. 3도 21번 4도 21번 5도 21번 이렇게 쓰인 거야. 그러면 여기 안에서 자 여기 지금 밑이 소인수가 겹치기 때문에 2의 제곱에 21제곱이라고 해서 지수법칙 써서 한꺼번에 좀 나열을 해주면 2에 42 63 곱하기 3의 21과
5에 21로 정리가 되지, 그지? 그래서 XYZ의 합이 63 플러스 21 플러스 21이 돼서 94, 21, 105가 되는 거지. 공교롭게 105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 답이 4번입니다. 자, 시간이 된다면 아까 그 순서상 한번 쫙 나열을 해보고 스스로를 납득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합니다. 자, 함수의 개수 개념이지, 그지? 함수의 개수. 원칙적으로 정의역이 공역에 대응될 때 어떤 제약이 없으면 이제 중복에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복조합에서 다루는 개념이야. 자, 대소관계가 이제 정해져 있으면 이제 조합만 하면 되는데, 그리고 구체적인 문제를 보고 좀 풀어봅시다. 두 집합 xy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1, 3, 5, 7. 벤 다이어그램 정확하게 자세히 안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대응되는 상황이라고 치면 F1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도 1, 2, 4, 6, 8 중에 하나, F3도, F5도, F7도 각각의 대응되는 경우에 수가 매번마다 2, 4, 6, 8 중에서 하나 선택. 자, 우리는 시행을 4번 해야 되고 각각마다 중복을 허용해서 2, 4, 6, 8 중에 선택을 하면 되지, 그제? 중복조합에서 그래서 여기 이거를 가지고 온 거야.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 4, 6, 8 중에서 4개 중에서 서로 다른 4개를 선택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73으로 풀면 6. 잠시만. 얘가 중복 조합이 아니고 중복 순열입니다. 중복 순열. F1과 2, 4, 6, 8이 만약에 뽑혔다면 F1이 2인 거하고 2, 4, 6, 8이 뽑힐 수 있고 2, 2, 2, 2가 뽑힐 수 있고 여러 가지 경우 중에서 2, 4, 6, 8이 뽑혔다면 F1이 2인 것과 F3이 4. 얘가 4고 얘가 2인 거는 다른 경우지, 그지? 순서를 생각한다는 거야. 그래서 중복 순열입니다. 중복 순열. 그래서 4, 파이 4가 되겠지. 매번마다 4개씩 새로의 선택권이 세팅이 된다 이 말이지. 답이 256입니다. 취역과 공역이 같다. 1, 2, 3, 4, 5 중에서 A, B. 자, 얘도 이제 중복 순열인데 이제 A, B 중에서 매번마다 F1이 나의 선택권은 2개, F2도 나의 선택권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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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그러니까 2의 5제곱. 곱의 법칙이 우선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 이 파이 5가 문제가 아니고 매번마다 2가 5번 곱해진다가 문제라고 얘기했어. 시행 5번 해야 되고 매번 선택권이 2가지니까. 근데 여기에서 취역과 공역이 같아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몰빵 가능성. 몰빵이 되는 경우가 있는지. 몰빵 되는 경우를 전체에서 빼는 경우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중복을 허용해서 뽑다 보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한 가지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 전체에서 2개를 빼면 되겠지? 답이 30까지입니다. 3번 두 집합의 XSY로의 함수의 개수를 A개. 함수의 개수는 매번마다 4개씩 선택권이 주어지니까 4. 이 4는 여기 Y의 개수. 파이 4. 얘 4는 이 X의 개수. 그래서 4의 4제곱. 256이 될 거고. 자, 1대1 대응의 개수지, 그제? 1대1 대응이면 만약에 F1이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버렸으면 F2의 선택권은 하나가 없어진다라는 거지. F3도 F1과 F2가 선택한 것을 빼고 선택을 해야 되니까 선택권이 하나씩 줄기 때문에 F1의 선택권 4개, F2의 선택권 3개 이런 식으로 자, 여기 P라는 걸 알겠지, 그지? 그래서 1대1 대응은 4P4다. 4패. 그래서 24가 되겠지? 2개를 빼면 232가 되겠네. 4번 x에서 y로의 x는 정의와 y를 공역으로 하는 함수의 개수 4파이오제 4파이오 4파이 함수의 개수네 1024가 되겠습니다. 4의 5제곱이니까 a에서 b로 가는 함수의 개수를 세고 있는데 조건이 있지? 대소관계에 대해서 만약에 x 중에 더 큰 것에 거기에 대응되는
더 큰 정의역에 대응되는 치역은 순서가 바뀌어야 돼. 그런데 같아도 돼. 자, 그러니까 F1, F2, F3, F4. 자, 1이 정의역 1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여기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5개야. 2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얘가 그러면 1이 이걸 선택했어. 나는 너보다 작거나 같은 걸 선택해야 되는데 한 가지네. 만약에 F1이 2를 선택했어. 나는 그럼 너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두 가지네. 개별적이지, 그지? 자, 그러면 우리 방금 앞에서 풀었던 것처럼 자, 선택권 각각의 시행마다의 선택권을 세는 방식으로는 접근을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확률 통계가 접근하기 어려운 이유거든. 그러니까 도구만 가지고 문제마다마다 새로운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때그때 우리가 나의 도구를, 나의 관점을 예리하게 다져야지 문제마다 적응이 안 돼. 일반화 시킬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관점을 가지고 가야 돼. 관점,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자, 선택권과 시행으로는 셀 수 없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 자, 여기 공력을 봅니다. 공력을 보니까 그러지 말고 얘들 중에서 Y 중에서 우리가 중복을 허용해서 두 개를 뽑기만 하면 숫자라는 건 서로 뽑기만 해도 대소관계가 있는 것이 바로 숫자니까 서열화가 되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 1, 2가 뽑혔어. 1, 2, 3, 4가 뽑혔어. 그러면 바로 그냥 얘가 이렇게 뽑힌 마당에 대응되는 경우는 얘가 F1, F2, F3, F4가 아니 될 수가 없지. 이거 말고 다른 경우가 있을 수가 없지. 반대로네. 반대로 F1 이렇게 대소관계 이렇게 돼야 되니까 자, 요겁니다. 만약에 1111이 뽑혔어요. 이것도 한 가지 경우로 대응된다는 소리지. 그래서 정확하게 그 상황이 같진 않지만 개수를 세는 입장으로는 1대1 대응이 되므로 여기 5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4개를 뽑는다라는 관점으로 이 문제를 대체해서 보겠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같다는 게 아니고 개수가 같기 때문에 여기 5개 중에서 4개를 중복을 허용해서 뽑기만 하면 바로 그냥 얘들은 수가 결정이 돼버린다. 이 순서가 결정이 돼버린다. 그래서 OH4가 되고 계산해보면 8C4가 되고 8, 7, 6, 5, 4, 3, 척척척척 이 답은 70이 되겠지.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 자, y에 h에 y에 파이에 자꾸 헷갈리네. 파이에 x겠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F5가 3개, F6이 3개, F7이 3개. 시행과 선택권의 관점으로 그래서 3의 세제곱 27개. 이게 이제 함수의 개수야.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게 바로 1대1 함수의 개수를 말하는 거지. 1대1 함수의 개수는 자, 각각의 선택권이 하나씩 줄어들기 때문에 3, P, 3이라고. 즉 3팩. 그래서 6가지. 2개 더하라고 했으니까 33이 답이네. 자, 집합 -1, 0, 1, 2. y가 1, 2, 3, 4, 5. x에서 y로의 함수. 그런데 그렇지. 이제 치역들의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다, 그지? 이제 근데 크거나 같아도 되는 거지. 같아도.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중복을 허용하기 때문에 중복을 허용해서 자, 아까 그 문제와 같이 여기에 집중한다 이제. 여기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4개를 선택만 하기만 하면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대응이 된다라고 했지. 거기에서 자, 한 개가 선택이 되었을 때 대응되는 상황이 여러 개가 펼쳐지는 게 아니고 1, 1, 2, 3, 3 이렇게 선택이 되었을 때 대응되는 경우는 오직 한 가지가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얘가 F-1 얘가 F-1 얘가 1, F0, F1, F2 이렇게 이제 대응이 하나밖에 안 되지, 그지? 그래서 여기에 집중해서 보겠다. 5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4개를 뽑기만 하면 되지. 중복 조합이지, 그지? 순서를 생각 안 해도 된단 말이야.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여기 문제는 지금 준 거지, 그지? 그래서 8C4
아까 이게 이제 70이었지. XSY로 XS X로 가는 함수네. 이렇게. 그런데 이제 가는 1, 2, 3들 간의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세 개를 뽑는 경우네. 그리고 4, 5는 중복을 허용해서 뽑으면 되겠다, 그지? 자, 그러니까 가와 나가 어쨌건 이제 대소관계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뽑기만 하면 되는 경우에 둘 다 조합입니다, 조합. 뽑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가는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뽑는 것이고 동호가 안 들어가 있지. 나는 동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중복을 허용해서 뽑는 거지. 자, 그런데 이제 전부 다 자, F1, F2, F3도 자, 얘들 세 개를 뽑는데 여기 5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세 개를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세 개를 뽑기만 하면 되지. 뽑기만. 자, 반면에 나는 뭐고? 4와 5. 자, 4개, 5개 중에서 1, 2, 3, 4, 5. 그러니까 너가 1, 2, 3을 뽑았다고 해서 내가 1, 2, 3 못 뽑을 건 없지. 얘하고 얘는 독립이야. 가와 나 사건은. 엮어서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끼리 규칙이 OC3이고 너희는 너희끼리 규칙이 OH2제 그제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중복 조합이지. 그래서 각각 계산을 해주면 보자 이게 10이고 이게 6이니까 이제 15네. 각각의 경우의 수를 곱하면 곱의 법칙에 의해서 150이 답입니다. 자, 3번 문제. x에서 x로의 함수 1, 2, 3, 4, 5가 있고 1, 2, 3, 4, 5가 있네. 임의의 짝수인 두 원소 그러니까 F2와 F4는 이렇게 결정하겠다는 거야. 자, 만약에 지금 4가 정의역이 더 크니까 너희들에 대응되는 얘들도 크기가 얘가 더 커야 된다는 거지, 그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1, 2, 3, 4, 5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중복을 허용하지 등호가 안 들어가 있지 지금. 그래서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두 개를 뽑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지. 반면에 나를 읽어보면 홀수인 두 원소는 그러니까 F1과 F3과 F5는 이렇게 결정하겠다.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3개를 뽑기만 하면 되겠지, 그지? 자, 아까 위에 있는 문제와 관점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중복조합 요거지, 그지? 그래서 7, 10, 3이 되고 요게 35가지 여기 10가지 그래서 두 개를 곱하면 350가지입니다. 자, 4번 도집합에서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 자, 이 표현 많이 본 표현이지? 자, 이게 바로 1대1 함수를 뜻하는 말입니다. 1대1 함수. 그러니까 x가 다르면 그들의 짝인 지역들도 달라야 된다라는 말인데 자, 그러면 f1의 값이 될 수 있는 것은 4가지다 일단 그지? 선택하고 나열한다 시행과 선택권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 F1이 4개고 F2가 3개겠지 그지? F3은 4개겠지. 얘가 선택한 거 빼야 되니까 2개겠지?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2인데 요거를 이제 수식으로 나타내면 4P3과 같다 그지? 서로 다른 4개에서 3개를 선택해서 순서를 생각해서 나열하는 것과 같지. F1, F2, F3이 서로 다르니까 4, 3, 2, 24. 자, 두 집합이 있습니다. 중복 조합이죠. 중복 조합. 4개를 뽑기만 하면 되지. 5에서 10까지의 수 중에서 서로 다른 중복을 허용해서 4개를 뽑기만 하면 순서가 바로 결정이 되니까 6, H, 4가 되겠네. 그래서 9, C, 4가 되고 계산해 보면 9, 8, 7, 6, 4, 3, 2 척척척척척 2 그래서 곱하면 126 답이 4번. 6번 집합 x가 1부터 10까지의 함수이고 x에서 x로 가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의 개수를 묻고 있네. 가 모든 x 정의역이 이 집합 x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할게 이 말이야. 가는 그거지. f의 x가 fx다. 자, 요거는 이제 테크닉으로
역함수, 합성함수를 할 때 역함수와 합성함수, 고등수와 가해서 우리가 할 때 이렇게 좀 알고 있으라고 했지. 양변에 역함수를 취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 역함수와 원함수가 만나게 되면 마치 역수를 곱한 것처럼 없어진다. 그리고 합성함수는 원래 원칙적으로는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역함수하고는 교환법칙 성립한다. 곱셈의 교환법칙인 것처럼 이렇게 나타내고는 했다. 그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양변에 취할 수 있으니 이 식은 fx가 x다. 즉 예를 들면 f1은 1이고 f2는 2고 이런 말이거든. 그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가는 소화가 되지. 자, 나를 한번 볼게. 자, 2, 3, 5, 6, 7, 11에. 자, 얘를 왼쪽에는 원소 날법, 오른쪽은 조건 제시법. 요즘 추세죠. 집합, 표현. 자, 라지 x의 집합에 들어가는 원소 x라면, 자,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10이라면 걔들의 함수값들은, 치역들은 그 원소는 여기에 들어가야 돼. 치역들은 2, 3, 5, 6, 7, 10에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함수가 이렇다는 말이야. x가 1부터 10까지 있고 y가 이렇게 있는데 처음에 주어지기로는 1부터 시작해서 있었겠지. 10까지, 그지? 그런데 선택된 이 함수값들은 자, 1 이런 거 포함이 안 되고 공역에는 있었지만 치역에는 2, 3, 5, 6, 7, 10밖에 없다라는 거지. 나아가 얘기하는 게. 나의 원소는 fx다. fx는 이거밖에 없다. 함수값은 이거밖에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중이니까. 자, 1은 선택되지 않았다는 거야. 여기 4도 그렇지? 그리고 여기 8, 9도 선택이 안 됐다는 거지. 공역은 됐을지라도 함수값에 포함이 안 됐다 이 말이야. 다를 보자. 임의의 두 원소 AB에 대해서 x가 더 큰 값에 대응되는 치역은 크거나 같다. 중복조합 바로 떠올려야 되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찾아봅시다. 자, 그러니까 F에 2가 자, 이거 나를 지금 잘 보면 F의 2는 2라는 건 알 수 있지, 그치? 왜냐면 이제 가와 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여기 x가 스몰 x가 x, 라지 x에 들어가는 원소 2에 대해서 걔는 이 식을 만족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F3도 3이라고 할 수 있겠지. 선생님 그러면 F1은요? F1은 자 x가 x에 들어가는 함수값이 fx인데 fx가 이런 것들이 돼야 되거든. 그럼 fx가 2나 3이나 5나 6이나 이런 게 들어왔다는 게 이거는 확실한데 F1은 알 수 없어. 이걸로는 정보가 부족합니다 지금. 확실한 거는 함수값이 5가 나왔어. 5가 나왔으면 얘가 정의역은 5였다. 요거는 알 수 있다는 거지. F6은 6이겠지? 다음에 F7은 7이겠지. F10은 10이었겠지. 그럼 중간중간 지금 선택되지 않은 거는 F1은 자, 다를 챙깁시다. 다. 1이 2보다 작잖아. 그래서 1이 2보다 작으니까 선택할 수 있는 거는 1하고 2가 있겠네. 작거나 같아도 되니까. 얘의 선택권은 두 가지다. 두 가지.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자, 바로 여기. 아까 방금 뭐라고 했냐면 치역이 함수값이 여기 안에서 놀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 안에 있어. 그러니까 F1도 여기에서 짝을 찾아야 된단 말이지. 그럼 F1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1, 2가 아니고 두 가지가 아니고 몇 가지가 돼야 된다? 바로 여기로밖에 못 간다는 거예요. 2밖에 못 갑니다. 2밖에.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되죠? 그지? F2가 2기 때문에 2를 넘어설 수는 없고, 그지? 그래서 두 가지. 한 가지. 2라는 거 한 가지. 다음에 F의 4는 같은 관점을 F의 4에다 넣어주면 F4는 이제 여기에 있는 거거든. 들어갈 수 있는 게 3과 5 두 가지겠지. 선택할 수 있는 게 여기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 F4도 4는 라지 x의 정의역에 들어가면서 여기 이 조건을
요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다라는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니까 말이야. 그지? 다음에 F의 8, F의 9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얘들도 이제 대소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경우를 좀 생각해 보면 F8과 F9를 한번 따져볼게. 보자. 여기 사이에 있지? 7이고 7이거나 아니면 7이고 10이거나 10하고 7은 안 되지. 10하고 10이거나 3개밖에 안 되지. 그지? 그래서 여기 한 가지, 여기 두 가지, 여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자, F2, F3, F5, F6, F7, F10은 다른 경우가 없지. 이렇게 한 가지 경우밖에 없지. 그지? 얘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바로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1을 6번 곱한 거지. 즉 1. 거기다가 나머지 F1, F4, F8, F9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F1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한 가지. F4는 두 가지. F8과 9는 이제 세 가지 경우가 있어서 전체 경우의 수는 6가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빨리 했는데 좀 천천히 보고 다시 돌려보고 하면서 이해하도록 합니다. 수고했습니다.